중고 가격 떡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 지금 13 프로 맥스 처분해야 되나? 11 시리즈 사용하면서 지금 성능적으로 불편하다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시리즈 사전 예약을 앞두고 체크해봐야 될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차 출시국에서는 이미 사전 예약이 끝나고 언박싱부터 짧은 사용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죠. 저도 사실은 직구를 좀 고민을 하다가 국내 정발을 그냥 구매하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영상들을 본 느낌과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좀 있는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13 프로 맥스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던 유저였고, 지금 옆에 계시는 지인님께서는 11 시리즈를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신 유저인데, 저희들이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색상, 어떤 용량 구매하면 좋을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인님께서 14 시리즈 어떤 제품을 좀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이번에 나오는 14 프로 제품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 프로 맥스는 아니고 네. 프로에서 그럼 어떤 색상? 뒷퍼플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시그니처 컬러에 꽂히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차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14 시리즈가 지금 어떻게 출시됐는지는 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출시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2, 13 시리즈에서는 일반과 프로 라인업 두 개가 나뉘면서 미니와 일반, 프로와 프로맥스 네 가지 라인업이 있었는데, 14 시리즈에 오면서 미니가 사라지고 일반과 플러스, 프로와 프로맥스 그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미니를 좋아하시던 분들 마음이 아플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미디어를 더 많이 보고 절대적인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러닝타임이 더 긴 상황이 필요하다 보니 큰 사이즈의 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미니는 단종이 되고 플러스 모델을 출시하는 6.1인치, 6.7인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인님께서는 일반 라인업은 아예 구매 후보에 올려놓지 않았나요? 네. 무조건 프로예요? 무조건 프로예요. 무조건 프로. 아니 근데 이전에는 그냥 11 프로가 아니고 일반 11 라인업을 사용하셨는데 네. 왜 무조건 프로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14 일반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없잖아요. 이전에도 이제 지인님이 몇 번 나와서 주셨던 일관된 의견 하나, 예쁘다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애플 기기는 이렇게 예뻐서 소유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욕망, 욕구,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구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지인님께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았다 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예쁘기만 한가요? 아니면 어떤 실용성도 있을 것 같나요? 저는 그 윗부분 상단을 좀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있으면 알림을 확인하는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지금 사용기 올라오는 거를 봤을 때는 아이폰 전반의 알람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특정 어플에서만 그 친구를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화면에서 이렇게 살짝 미묘하게 떨어져 나와 있는 그 모양이 저는 지금 사실 그게 좀 거슬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노치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가 않죠. 그런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이렇게 살짝 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영상을 볼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새로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상관없는 그게 또 그리고 애플만의 간지잖아요. 맞아요. 삼성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애니메이션 효과, 그리고 뭔가 있어요. 애플의 감성, 애플만의 그런 느낌, 그거는 인정인데, 분명 사용성에 있어서는 저는 호불호가 앞으로도 계속 갈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딥버플에 빠지시고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빠지신 것 같은데,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200 가까이 되지 않나요? 200 정도가 된다. 지금 지인님에게 200 정도의 가격은 좀 큰 돈이지 않나요? 전 재산이죠. 전 재산인가요? 아무튼 큰 돈이에요.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시려면 거의 200에 육박하거나 200을 넘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인님처럼 국내 소비자들은 일반 라인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왜 그런지 이해는 됩니다. 14 일반 라인업을 구매하느니 차라리 13 프로나 13 프로 맥스를 구매하겠다라는 분들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 가격 떡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 지금 13 프로 맥스 처분해야 되나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프리미엄 폰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인님 만약에 뭔가를 사러 갔는데 5만원짜리를 사다가 8만원짜리를 산다면 안 사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겠죠. 3만원 차이인데. 맞아요. 자, 그런데 100만원이 넘어가서 150만원짜리를 살래, 180만원짜리를 살래, 두 개의 성능은 이러이러하게 차이가 나 라고 한다면 사람의 뇌는 합리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어차피 큰 돈을 들여서 살 거 200만원짜리 제일 좋은 걸 사서 오래 쓰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걸 잘 활용한다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인님 지금 아이폰으로 사용하는 어플 몇 개나 있을까요? 한 5개 이하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메신저로 사용하는 것들을 제외한다면 이 물음표가 뜨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인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블로그랑 유튜브 채널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아이폰으로 촬영하시나요? 네, 맞아요. 촬영량이 어떻게 되나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찍을수록 편집이 쉽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오래 찍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용량은 어떻게 되죠? 128기가입니다. 지금 이게 거의 메인 카메라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11 시리즈 1, 2파를 가지고도 잘 활용한다면 웬만한 영상을 찍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지금 고민하고 있죠? 14 프로 4800만 화소에 256 혹은 512 혹은 1테라까지도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한번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인님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도 쓰시고 맥북도 쓰고 계시죠? 자,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시나요? 아이클라우드는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기기들을 연동하는데 좀 불편하진 않나요? 아이클라우드 대신에 엔드라이브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엔드라이브 저도 사용을 해봤고 아이클라우드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애플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이클라우드가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 지금 애플에서 어떤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냐, iOS, macOS, iPadOS가 가고 있는 길이 공유를 하기에 좀 더 최적화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아이클라우드 간의 연계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아이클라우드를 잘 쓴다면 기기들이 고용량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얘를 이제 유튜브 채널에 꽤 많은 촬영을 하려고 512를 욕심껏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제 패드도 쓰고 맥북도 쓰고 뭐 아이맥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맥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기 간의 공유를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클라우드를 좀 더 많은 용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금 2테라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 512 기가가 의미가 없어요. 폰에서 사진 최적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원본은 아이클라우드에 넣어놓고 여기는 이제 프록시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저용량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썸네일만 보다가 이게 난 필요해 라고 클릭을 하면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받는 거예요. 에어드랍으로 보내는 것도 물론 편리하지만 아이클라우드를 잘 쓴다면 용량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백업을 좀 주기적으로 하신다고요? 네, 2주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하시네요. 네. 정말 정리를 잘하는 습관을 갖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지인님처럼 백업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 백업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식 자체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한번 사고를 경험해보면 아찔할 거예요. 폰 안에만 단독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다. 얘를 살리기 위해 그때 기회비용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자, 개인 나스 같은 경우는 신경 쓸 게 많아요. 하드도 뻥 나면 또 교체를 해줘야 되고, 보안 정책도 계속 신경 써줘야 되고.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인 나스가 전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보는데, 현 시점 개인적으로는 아이클라우드, AWS, 대형 IT 기업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가 제가 만드는 보안이나 그런 시스템보다 훨씬 좋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애플 기기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기기값을 절약해서 아이클라우드 비용으로 내는 게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클라우드가 불편한 시대가 아니에요. 집에서 있는 거를 회사에서도 보실 수 있고 여행을 가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은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용량에 대한 선택 가이드를 한번 드리자면,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1순위는 256 프로레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찍은 다음에는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니까 폰에는 저용량만 남기고, 그럼 256으로 저는 전혀 부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폰을 단독으로 사용하신다. 자, 그런 분들은 512 이상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 사서 보통은 3년 이상 사용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512 이상을 사용하셔야 3년 후에
중고 판매를 할 때도 수월하게 판매를 할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용량을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드리면 첫 번째는 256, 두 번째는 512, 세 번째는 1테라와 128만 남았을 때, 왜냐면 사전 예약을 하시다 보면 품절이 하나씩 되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 상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512가 제일 먼저 나갈 거고 그 다음 256, 두 개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남는 건 128, 1테라 두 개가 남을 텐데 그 다음 저는 128을 선택할 것 같아요. 1테라가 아니고요. 128과 1테라의 가격 차가 무려 75만 원입니다. 75만 원이면 지금 기기를 뭘 살 수가 있냐? 아이패드 에어 5세대 64기가를 살 수가 있고요. 에어팟 맥스도 구매를 하시고 남아요, 돈이. 같은 기기에서 용량 차이로 가격 차가 75만 원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이클라우드 3년치 비용보다 더 비싼 가격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14 시리즈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스펙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후면 카메라가 1200만 화소에서 얼마로 늘어났죠? 4800? 맞아요. 4800만 화소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4배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체감 들까요? 지금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13 시리즈의 사진이나 영상이 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신 폰을 사용하다가 10 시리즈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이게 시리즈마다의 어떤 특정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10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묘한 감성이 있습니다. 색감도 살짝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의 눈과 귀와 머리가 느끼는 어떤 그 포화점이 10 시리즈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막 따지고 들자면 더 좋아졌겠죠. 하지만 스틸 사진을 찍고 가벼운 영상을 찍고 하는 데 있어서는 14 프로만의 엄청난 강점이 있다 라고 보기에는 그만큼의 또 기회비용을 치르기에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인님 같은 경우도 11 시리즈 사용하면서 지금 성능적으로 불편하다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을 겁니다. 자, 아마도 10 이상 시리즈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뭔가 버벅거려서 못 쓰겠다.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도 특수한 어플을 구동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뭔가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상 보고 뭐 사진 몇 장 찍고 사실 14 프로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오늘은 아이폰 14 시리즈 국내 정발 사전 예약을 앞두고 11 시리즈 사용자 지인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14 프로 구매하실 건가요? 네.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256 정도 가지 않을까. 256 구매를 하시고 아이클라우드 사용을 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클라우드 한번 꼭 사용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색상은 어떤 제품 구매하실 건가요? 딥퍼플을 구매하게 되지 않을까. 시그니처 컬러를 선택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그레이, 이번에는 스페이스 블랙으로 나오기는 했죠. 조금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블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실버는 여전히 실버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화이트에 가까운 실버인 걸로 보여집니다. 실버, 스페이스 블랙, 그리고 골드, 이 전통의 색깔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내년 이맘때에도 그냥 뭐 무난하게 사람들이 저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별 관심을 안 둘 수가 있는데 딥퍼플을 구매하시면 1년 뒤에는 구형 폰임이 확실해진다는 거 그거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고 가격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팔아보니까 실버가 항상 좀 더 잘 팔리고 스페이스 계열이 그 다음, 골드는 국내에선 잘 안 팔리는데 이게 차이니즈 컬러예요. 중국 사람들이 골드 색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잘 안 팔린다고 하면 가까운 휴대폰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중고 매입 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사전 예약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지금 구매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원하는 모델 사전 예약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